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9월 21일에는 과거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요.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이 9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사건도 있고 또 혁명으로 공화국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분단이나 건국 과정도 있고 민주화 외침, 또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문학사에 남은 소설 출간까지 뭐랄까 권력 이동이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언 같은 일들이 유독 많은 날인가 싶기도 해요. 먼저 1894년 9월 21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가 청일전쟁 중에 일본이 황해해전에서 승리한 바로 다음이잖아요. 9월 17일 승리. 이 군사적 승리가 당시 조선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결정적이었죠. 황해해전 승리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주도권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미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세워뒀잖아요. 근데 이 승리를 발판 삼아서 소위 그 가보개혁, 이걸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조선 내정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죠. 조선의 주권이 정말 급격히 약화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동시에 이게 또 동학 농민굴이 일본의 이런 침탈에 맞서서 다시 봉기하는 그 2차 봉기를 준비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승리가 바로 정치적 압박 그리고 내정 간섭 강화로 이어진 거군요. 자, 그럼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다른 장소지만 비슷한 선언의 순간이 또 있었죠. 1792년 프랑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792년 9월 21일 이때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었는데요. 국민공회라고 하죠. 내셔널 컨벤션. 여기서 왕정 폐지를 공식 선언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 수립을 딱 발표합니다. 루이 16세는 태는 배구예요. 네, 이게 그냥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유, 평등, 박애 이념에 기반한 공화주의, 이 이념을 퍼뜨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죠. 아, 현대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시작점 중 하나군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왕정 폐지, 그리고 공화국 선포. 정말 거대한 변화의 공식 선언이었네요. 자, 다시 한반도로 와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1일, 해방 직후네요. 아주 혼란스러울 때.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정, 그러니까 미 육군 군정청 USMGAK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행정권 행사를 본격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9월 6일에 조선인들 스스로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시점이에요. 아, 미군정의 이런 방침이 결과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후에 한반도 분단이 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던 그 열망하고 또 강대국의 현실 정치 사이에 어떤 긴장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불과 3년 뒤입니다. 1948년 9월 21일. 이번에는 남과 북의 각각 정부가 들어선 바로 다음이네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8월 15일에 수립됐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9월 9일에 수립됐죠. 둘 다 공식 출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9월 21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막 세워진 국가의 행정체계를 좀 정비하고 법률도 만들고 그야말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아주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 역시 분단을 공식화하는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았지만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죠. 분단과 건국,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던 때군요. 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1987년 9월 21일. 이때는 민주화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해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6.29 선언,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약속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전혀 식지 않았어요. 특히 이게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노동 현장으로요? 네, 현대자동차라던가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권익 향상, 노동 조건 개선 이걸 요구하면서 대규모 파업을 벌였죠. 시민,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까지 힘을 합쳐서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이 시기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노동권 신장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외침이 이제 일터의 변화욕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대단했네요, 그때.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엔 전혀 다른 분야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1937년 9월 21일 바로 J.R.R. 톨킨의 호빗이 출간된 날입니다. 네, 호빗 또는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이 부제가 붙은 작품이죠. 이게 정말 현대 판타지 문학의 어떤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고요. 톨킨이 창조한 그 중간계라는 독창적인 세계관, 또 호빗, 엘프, 두어프 같은 매력적인 종족들, 이게 이후에 나온 수많은 판타지 소설, 영화, 게임, 이런 대중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문학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를 창조해낸 그런 선언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와, 정말 다양하네요. 전쟁 속의 정치 격변, 혁명과 공화국의 탄생, 분단과 건국의 아픔과 시작,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함성, 그리고 상상력으로 만든 새로운 세계의 출현까지, 이 모든 게 9월 20일에 하루에 이렇게 겹쳐있다니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같은 게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건들이 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공식화, 이런 맥락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시작의 공식화요? 네, 일본의 내정 간섭 강화 선언도 그렇고 프랑스 공화정 선포, 미군정의 입장 표명, 남북 정부 수립,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 또 톨킨의 새로운 세계관 제시까지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판을 흔들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들이 기록된 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위로부터의 선언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래로부터의 외침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루라는 시가 속에도 정말 많은 역사의 층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바로 이 순간도 먼 훗날 돌아보면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이 다양한 9월 21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잠시 되짚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